안녕하세요. 서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이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네. 동이야, 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 지난 시간에 음, 단상 교류에 대해서 배웠어. 음, 그러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정의도 했는데, 음, 교류할 때는 전류 값이 음, 어떻게 구해지는지 음, 그런 것들 했는데, 뭐 여러 음, 가지, 뭐 피상전력, 음, 유효전력, 무효전력, 음, 뭐 역률까지 구했던 걸로 기억해. 그래. 교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 이제 그 사인 곡선 그 파도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음, 공부를 했잖아.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걸 공부를 했어. 그렇게 한 줄로 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가리켜 단상이라고 해. 음, 그런데 집만 하더라도 우리는 단상을 쓰고 있어.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음, 편의점이나 아니면 좀 큰 공장, 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삼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기를 음, 배우게 돼. 음.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삼상 같은 것을 가리켜 다상교류라고 하거든. 음, 다상교류라고 하는 거는 상이 많을다, 여러 음, 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다상에 대해서 오빠 간단하게 언급을 해줄게. 다상이라는 것은 상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파수가 같고, 음, 정확하게 말하면 주파수가 같으나 음, 위상을 달리한다. 우리 위상, 음, 위상을 달리하여 음, 여러 개의 기전력을, 음. 기전력이 뭐야? 기전력은 음, 그 전력을 그 유지시키는 거? 유지시키기도 하지만은 음, 그걸 발생시키기도 해. 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하는 그 기전력을 유기기전력 혹은 유도기전력이라 그랬잖아. 음,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기전력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기전력이야. 그래서 음, 이런 기전력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야. 즉 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어, 이렇게 있는 그 교류를 다상교류라고 하는데, 음, 다상교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삼상이야. 세 음, 개의 상이 있다 이 얘기고, 이 삼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위상이라는 것이 각 상마다 존재를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은 삼상도 대칭 삼상 교류가 있고 비대칭 삼상이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삼상에서도 대칭이야. 음, 대칭이라는 것은 서로 맞대어 보고 있는 것을 말하잖아. 음, 그치? 음, 맞대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정자계에서 공부할 때 자석을 그 코일 사이에다가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오빠가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자석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자석이 있는 음, 거였다가 그 당시에 그 사각형 코일 있잖아.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음, 딱 줬다. 음, 그 힘을 주면은 이때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해갖고 음, 앙페르 오른손 met겠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생기는 전류가 바로 사인파 곡선 형태로 그린다고 했었을 거야. 어, 기억이 나지? 응, 응, 자, 그 일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하게는 각주파수 개념이겠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인파 형태가 생긴다 했고, 이게 바로 응,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교류라 그랬어. 자, 응, 여기까지 기억하면은 이것을 좀 더 응용을 하면은 이 코일 자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대칭 형태로 있다. 이게 무슨 응, 얘기냐? 잘 봐봐. 우리가 잘 알려진 자동차 회사 마크가 있어. 원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눈 자동차 회사. 혹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벤츠, 아유, 우리 동이 자동차는 몰라도 벤츠는 아네. 벤츠마크를 잘 생각해. 이 벤츠마크를 가운데를 이렇게 딱 중앙을 찍고 3등분 했잖아. 혹시 응, 이 사이의 각도가 몇 도라고 생각을 해? 360도를 3으로 나누면 음, 120도? 그치. 이 사이의 각도가 응, 120도야. 120도고 이걸 우리가 라디안 각도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지? 라디안 각도는 음,
라디안에서 파이가 180도잖아. 180도지. 그럼 120도면 3분의 2 파이가 되지. 아, 어. 3분의 2.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3분의 2 파이 라디안 각도와 같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그러면은 다른 쪽도 전부 다 120도, 120도가 있기 때문에 120도 3개니까 360도다. 이해가 가잖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자석 사이에 도체를 놨다 했는데 거꾸로 똑같이 유기기전력 발생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120도씩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자, 위에 있는 그림은 그 전기로 굉장히 유명한 김기사의 이시훈 전기라고 하는 책에서 삼상교류를 설명할 때 쓴 책인데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세보자. 자석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석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그런데 여기 지금 A에 해당한 것과 대칭으로 있는 게 아래쪽에 있어. 그치? A는 크로스 안으로 넣는 거, 그리고 아래 A 다시는 닷. 다트. 그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B와 B 다시도 닷과 크로스, C와 C 다시도 닷과 크로스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그 바느질 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전선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자석 하나를 이렇게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자석을 이 전류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돌리기 시작을 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앙페르 오른선 법칙에 의해서 운동 방향 그리고 기전력 전류가 생겨. 이해 가지? 이게 바로 그 유기기전력이 생긴다는 건데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전압을 발생시키기도 하잖아. 유지도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야. 자, 봐봐. A 쪽에 해당하는 것 여기 A와 A 다시에 해당했을 때 나오는 파형이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파형이야. 일반 조류랑 똑같잖아. 근데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S자도 이만큼 돌아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또 이 C라고 써 있는데 C와 C 다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조류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B와 B 다시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해당하는 또 조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해하겠어? A와 B 있잖아. 여기 사이가 120도야. 120도, 그치? 이 120도이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오는데 120도에서 A, B, 그 다음에 120도 떨어진 C. 이렇게 A, B, C 이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A, B, C라는 것은 이 상의 순서 줄여가지고 상순이라 그래. 상순이 알아? 알아. 누구 남편이야? 이효리. 이효리 남편이라고 외워. 이 상의 순서가 상순이라서 이 상순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기전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A 파형, B 파형, C 파형 이렇게 세 개가 생긴다. 단 이것은 바로 전압을 기준인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 진상전륜이 지상전륜이 이런 전류 기준으로 위상 차이가 생겼잖아. 근데 진상전압이니 지상전압이니 이런 말은 못 들어봤지. 그동안에 우리가 위상차는 다 전류 기준으로 우리가 RLC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전압 기준으로도 이렇게 위상 차이가 생겨. 120도씩. 그래서 삼상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120도씩 딱딱 떨어져 있고 그와 동시에 같은 그 상끼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 대칭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삼상 대칭이라고 한다. 이해가? 자, 이게 굉장히 삼상이 생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고 어차피 뒤에 가면 전기기기에서 이 발전기 쪽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삼상에 대해서는 일단 굵직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렇게 120도씩으로 딱딱 떨어져 있다는 거. 이 120도라는 건 달리 말하면은 3분의 2파이라는 거. 이렇게 떨어져 있고 당연한 거지만은 주파수가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파수가 60Hz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이 60Hz 형태로 이렇게 전압이 발생을 한다. 똑같아. 어느 상이건 다를 거 없이 모두 다 똑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금 A, B, C 순으로 이렇게 120도씩 나눠져 있잖아. 이게 결국 파형도 똑같이 A, B, C 이렇게 돼 있다. 즉 이 A, B, C라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뭐라 그랬지? 상순. 상순, 상의 순서야. 그리고 이 A, B, C 자체만 가리켜서는 그 상의 이름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걸 가리켜 뭐 R, S, T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쓰고
L1, L2, L3다. 뭐 이렇게 바뀐 거. 이건 실무적인 건데 그냥 알아만 둬. 그래. 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삼상 자체는 주파수도 같고 또 하나 같은 전압으로 나와. 모두가 똑같은 전압. 그러니까 220V라면 실제로 220V야. 모든 상이 어느 상이라고 더 높은 전압 쓰고 낮은 전압을 쓰고 이런 게 없어. 모두 다 고른 전압으로 나오고 똑같은 주파수로 나오고 다만 120도의 위상차를 두고 이렇게 세 개가 순차적으로 생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RLC에서 너무 이론적인 증명을 많이 해서 아마 동의는 그쯤 전기가 이제 싫어질 거야. 그치? 근데 이제는 좀 그렇게 막 증명 과정은 많이 없고 그래. 직관적으로 우리가 외우거나 이해하면 되는 게 있어. 먼저 이 삼상 전압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방금 여기 A, B, C 기준으로 해서 전압 A 쪽은 뭐와 같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전압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거 기억나? V 하고 나서 위상. 그치? 기억나지? 그래. 그래서 전압이 몇 도가 됐든 간에 위상은 0도인 게 VA다. 그리고 V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 그랬더니 V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20도. 그리고 VC 세 번째 파형 같은 경우는 V하고 120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상마다의 그 위상 차이는 모두가 120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외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상에 따른 그 순식값도 모두 다 달라. 왜냐하면은 이것은 삼상 교류이기 때문인데 먼저 첫 번째 상이라고 해당하는 VA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VA는 루트 2 V 이거는 뭘까? 여기서 나는 V는 V는 시료값. 그치 시료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T 단위는 단위는 전압이니까 전압 볼트. 그치 볼트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VB 그러니까 두 번째 해당하는 상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VA와 좀 비슷한데 위상차가 있잖아. 일단 보면 알겠지만은 VA가 빨간 선이라면은 VB는 좀 늦게 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식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일단 오빠가 여기다 선을 그어줄게. 헷갈리게 하지 보니까. 자 이렇게 보고 V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VB는 비슷해 거의 루트 2 V 사인까지 하고 여기서 가로를 열고 오메가 T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2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2. 왜 마이너스를 써? 느리니까. 뭐보다? VA보다 VB가 120도 느리니까. 어우 똑똑하네. 우리 동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그래 VA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근데 VB가 120도 늦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VA 공식을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걸 기준으로 인해서 120도가 늦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이너스 그리고 120도를 라디안으로 표기하면은 3분의 2지. 3분의 2 파이 그렇게 구한다. 그래서 단위는 볼트. 자, VC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할 거야. VC도 똑같이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T. 그리고 뭐가 나올까? 부호가 120도 빠르니까 플러스 3분의 2 파이. 그렇지. 플러스 3분의 2 파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써도 되냐?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네? 마이너스로 쓸 수 있어. 대신 여기에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기준이 A다. 근데 우린 지금 VC 이 녹색 선이잖아. 그러면 이 기준을 통해서 120도 빠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240도 늦는다고도 볼 수 있어. 자, 봐봐. 빨간색 선이 여기까지 왔을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240도는 뭐야? 240도는 라디안으로 계산이 빨리 안 돼. 3분의 4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기준보다 240도 늦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늦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뭐 단위는 볼트고. 자, 이 순식값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되게 좋아.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고 이제 우리가 삼상 교류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삼상 교류의 그 합성의 값이 어떻게 되나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이 그림 보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차분하게 들으면 이해가 갈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삼상 전압이면은 전압이 총 몇 개일까? 3개. 그치? 이 세 개의 전압을 예를 들면은 VA라고 하는 전압이 220도야. 그러면 나머지 VB나 VC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 220도. 그치? 똑똑하네. 아까 오빠가 얼핏 설명했잖아. 전압은 변하지 않아.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두 같다. VA, VB, VC가 모두 같다. 그러니까 VA가 220V다 하면은 VB도 220V이고 VC도 모두 220V야.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교류의 특성상 모두 벡터잖아. 그러면은 오빠가 또 여기서 문제를 해줄게. 이 세 개의 전압 있잖아. VA, VB, VC 이걸 모두 더하면 뭘까? 다 더하면 V, 벡터 V. 그러면은 이 220 더하기 220 더하기 220은 뭘까? 660인데 그럴 것 같진 않네. 그럼 뭘 것 같아? 찍어봐. 자, 660이 아니다. 루트. 루트 뭘까? 제곱인가? 루- VA 제곱. VA의 제곱. 빨리 정답 알려줘. 아, 그래. 사실 이걸 몰라야 정상이지. 안다 그러면은 오빠가 가르쳐 줄 이유가 없지. 일단 이거는 우리가 잊자. 그리고 동희가 방금 말한 대로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는 전체 전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0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세 개의 전압을 합하면은 0이 돼. 왜 그런지 알려줄까? 그게 물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0이 되나? 자, 이게 이제 이걸 옆에 오빠가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잘 들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먼저 A의 파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지? 자, 이게 A의 파형이고 당연하지만은 360도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똑같은 파형이 생겨. 근데 이제 VB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120도 늦게 나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상 같은 느낌이야. 120도 늦게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 120도 늦게. 반면에 VC는 240도 늦지만은 달리 말하면은 120도 더 빨리 나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오빠가 120도, 즉 VB보다 120도 늦는 그림으로 따졌어.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것들을 모두 다 그림을 똑같이 합성한다고 보자. 그러면은 먼저 A와 B 있잖아.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렇게 합성을 해.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합성을 한 것을 가리켜 우리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새로운 파형이 하나가 나와. VA와 VB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 녹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파형이 하나가 나온다. 근데 이 파형과 여기에 해당하는 녹색 파형 있잖아. 이 녀석을 서로 이렇게 합성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는 식의 모양이 그려져. 이해가 가? 이 두 개를 합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 2고 아래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A와 B의 합성한 값이 그 C와 같이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값이 돼가지고 제로가 된다는 점이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전기에서. 이런 거는 당연히 시험에서도 내기가 좋아. 예를 들면은 방금 전같이 오빠가 문제 낼 수 있어. VA, VB, VC가 모든 값은 값일 때 이들의 합은 뭐냐 해서 뭐 주어진 문제에서 뭐 100V다 그러면은 100V가 3개니까 300V인가? 아니면은 뭐
100볼트의 뭐 동의어 생각하는 것처럼 루트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뭐 해서 제곱하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산 열심히 들으시는데 삼상교류에서의 전압의 합성값은 0이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두자.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이건 되게 중요해. 사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 대칭 삼상교류의 큰 특징, 앞서 오빠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만 한번 읊어주면은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아. 그래. 먼저 동의도 알고 있겠지만 각상의 기전력이 전압을 유지시키기도 하지만은 전압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랬잖아. 기전력의 크기는 같다. 같다. 그리고 각상의 주파수도 같다. 같다. 그리고 각상의 위성차. 위성차라는 거는 기호로 세타지. 세타는 120도. 2는 라디안으로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120도다. 이 세 가지. 이거는 꼭 알아두자. 그리고 알았어. 이것도 내가 보기엔 딱 시험에 내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또 보기로 하나 일부러 헷갈리라고 뭐 각상의 뭐 저항값은 모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항은 모르는 거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분명한 것은 기전력과 주파수는 같다는 점. 이걸 알아면 되겠다. 알았어. 여기까지 어떻게 뭐 할만했어? 오, 괜찮았어. 안 어려웠어? 이게 이제 삼상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이제 다음 공부할 거는 이 삼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가지 결선이 나와. Y 결선, 델타 결선이라는 건데 이것도 특별히 막 증명할 건 없고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서 이걸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여기까지 공부하는 수고했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